네, 안녕하세요. 저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주로 난민들 돕고 있는 줄리앙 이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빠르동에서는 존경하는 변호사님, 공익인권법 재단의 박영하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나는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는데 난민은 지원을 받는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민, 그리고 빈곤과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ardon? 박영하 변호사님은 주로 이주민, 난민들 인권과 빈곤과 복지 이 부분에서 공감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공익인권법 재단에서 공감해서 활동하시는 내용하고 특히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여기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필하고는 이제 같은 동네 친구인 거죠. 이웃이자 네, 친구이자 자주 뵙고 있고요.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은 이제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바로 세우자라는 이제 뜻에서 모인 이제 반빈곤 단체들, 인권 단체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등 여러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제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 수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2019년 기초법 5대 뉴스 공감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데 네네. 기초생활수급비 인상분 3년 연속 최저치 기록,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 잊지 않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공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후퇴, 청와대 농성 돌입, 이거 유명했던 것 같은데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승소, 기초법 제정은 20년, 사각지대도 20년 이렇게 5대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특히 지금 주력하고 있는 어떤 활동 분야가 여기서 어떤 공동행동에서 어떤 것일까요? 네, 그 5대 뉴스를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거의 망라되어 있는데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그다음에 이제 근로 능력자들이 배제와 이제 뭐 근로 강요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현실적인 이제 그 재산 소득 환산 기준으로 인한 이것도 사실상 이제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저 생계비라든지 그런 선정 기준들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낮은 보장 수준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했던 사각지대의 주범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네,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 그 1999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제정이 된 배경이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1997년도 이제 금융 이제 외환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발생한 대량 실직으로 인해서 빈곤이 이제 개인의 어떤 게으름이라든지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이제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공통된 사실 이해가 바탕이 돼서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생활보호법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이 있었는데 이제 생활보호법에서는 주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제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제 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담겨 있어서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뭐냐면 이제 이게 수급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이제 일촌의 직계 혈족을 말하는 거예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이제 부양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이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지만
수급 자격이 있다는 요건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급 신청을 하거나 이제 지금 수급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부양 의무자가 없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증명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서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가구에 속하는 부양 의무자는 여기서 문제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나 재산을 어차피 가구 단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양 의무자가 문제되는 것은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이제 따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부양 의무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부양 의무자 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장기관이 납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계속 뭘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다든지 만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수급에서 탈락된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이제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제 수급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부양 의무자가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취직을 해서 소득이 이제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본인이 이제 수급에서 탈락하게 되는, 별 상관없는데도. 네. 그렇죠. 이제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 기초생활수급자 또 못 돕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난민들 돕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시면. 일단은 난민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런 인과관계는 전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인과관계는 전혀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처음 시행이 됐던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실 난민 인정자가 이제 5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고 보장 수준이 낮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지, 난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가끔 이제 그런 댓글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야지 왜 난민을 지원하냐, 아니면 외국인을 지원하냐, 이런 댓글들을 보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저 문제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일단은 인과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적어도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오히려 예외이고, 원칙은 사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했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세금 내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학교에 보내고 해도 사실은 아무런 지원을 받고,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지 우리가 보육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받고 있지, 이게 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대대로 살고 있는 영주권자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는 사실 사회보장권에 관해서는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일단 첫째로 제가 그런 댓글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이 댓글이 말하는 부분 중에 일면 맞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자살까지 됐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 배제하지 말고 저 사람을 배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들면 같은 반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이 애를 왕따시키지 말고 저 애를 왕따시켜라 라는, 사실은 약간 그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활동 같이 잊지 않고 좀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참고로 이제 공감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일파만파라는 또 엄청난 영상, 일파만파 시리즈 엄청난 영상과 최근에 직장갑질 119에 관련된 일파만파 기부회원 함께 해줘요. 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예,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빈곤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수한 계층이라든지 특수한 집단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는 내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활용이 돼서 지금 어려운 사람한테 공공부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런 권리들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제 신뢰에 기반을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회적 위험이 닥쳤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집을 잘 해주세요. 네, 이렇게 멋있고 감동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에서 박영하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